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은호 왔니? 네, 아버지. 이제 돌아왔습니다. 어째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 계셨어요? 내가 양식을 다 마련해 놓고 가서 잘 먹고 있었다. 그래, 어머문 찾았니? 아버지의 물음에 은우는 당황한 듯 말이 없다 간신히 대답했지요. 찾기는요. 저 싫다고 떠난 사람인데 찾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감 나가는 약초나 캐로 이산 저산 돌아다니다 보니 이렇게 늦었습니다. 이놈아, 엄동설 안에 무슨 약초더냐? 아무튼 수고하였구나. 어서 저녁이나 먹자. 깊은 산속 외딴 집에는 약초를 캐먹고 사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집 근처 산에서 송이를 캐고 아들은 이 산 저 산을 다니며 귀한 약초를 캐러 다니는 것이 일이었지요. 사실 이 집에도 얼마 전까지 식구가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은우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귀한 약초를 캐러 다니느라 집을 비울 때가 많았던 은우의 결혼 생활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은우의 부인은 늘 은우에게 심통을 부렸지요. 여보, 이번에 가면 언제 또 와요? 글쎄, 장담은 못하겠지만 한 달 안에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니 조금만 기다리시게.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하고 2달이나 지나서 왔잖아요. 여보, 당신도 약초 캐는 일 말고 농사나 한번 지어보면 어때요? 아이고, 농사는 쉬운 줄 아시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난 약초꾼의 자식이니 약초 캐는 일이 천직인 것 같소. 그래도 이렇게 한번 나가면 밖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마냥 당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도 점점 힘드네요. 거참, 내 이번에는 약속 꼭 지킬 터이니 아버님 식사나 잘 챙겨드리고 계시오. 그리고 혹시 이번에 가면 천년 묵은 산삼이라도 하나 캐서 팔자를 고칠지. 은우는 툴툴대는 아내를 남겨둔 채 그렇게 집을 나섰습니다. 치악산을 거쳐 강원도 태백에 이르기까지 약초꾼들은 사람의 발길이 쉬이 닿기 어려운 악산을 두루 다니며 약초를 캐니 한 번 집을 나서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길게는 서너 달이 지나서야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서는 은우의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무겁기만 하였죠. 사실 은우의 부인도 약초꾼의 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은우의 아비와 함께 약초를 캐러 다니다 서로의 자식을 혼인시켜 사돈을 맺은 것이죠. 하지만 은우의 부인은 그런 생활이 진저리가 났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도 항상 약초를 캐러 다니느라 집에 없었는데 혼인한 신랑도 약초꾼이니 늘 불만에 가득 차 볼멘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지요. 오늘도 은우의 부인은 남편을 보내면서 홀로 마당에 앉아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우가 약초를 캐러 나간 지 한 달이 되었을까요? 태백의 깊은 산 중에서 약초꾼들은 귀한 버섯이나 약초를 찾아다니느라 온 산을 헤매고 있었지요. 아이고, 이를 어쩌지? 벌써 한 달째인데 돈 될 만한 약초는 구경도 못했으니 반드시 한 달 안에 돌아간다 약조했는데. 그래, 이번만이다. 이번에 돌아가면 송이나 캐며 조그만 농토를 빌려 농사나 짓자. 그래서 아들 딸 낳고 오순도순 살면 되지. 은우는 집에서 기다릴 아내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고 뭔지 모를 불안감에 약초도 눈에 띄질 않았습니다. 어이, 은우야 뭐해? 그 앞에 상황이 계신데. 동료 약초꾼이 멍하니 산 아래만 내려다보고 있는 은우에게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은우가 발밑을 보니 소나무 밑동에 혓바닥을 내민 듯한 모습에 상황버섯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걸 못 봤네. 고맙습니다. 은우는 그제야 쪼그리고 앉아 조심히 상황버섯을 떼어내는데 나무 뒤 풀숲에 빨간 열매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은우의 온몸이 떨려왔고 입은 바싹바싹 말라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였지요. 그것은 틀림없는 산삼이었습니다. 신 봤다? 은우가 소리치자 놀란 약초꾼들이 모여들었지요. 약초꾼들과 함께 산삼에 절하고 은우가 조심히 다가가 산삼을 캐니 그 길이가 좋기 수백 년은 묵은 듯 하였습니다. 은우는 그 길로 산에서 내려와 곧바로 집으로 향했지요. 이 산삼을 팔아 논밭도 사고 떡두꺼비 같은 자식을 낳아 늙은 아버지 잘 모시고 아내와 오순도순 살리라. 은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태백을 내려와 지악산 자락을 거쳐 집으로 향하는 길은 그리 가까운 길이 아니었죠. 한 달을 쉼 없이 걸어야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왜 이리 먼 것이냐? 그래, 이 집도 이제는 끝이니 고맙게 생각하자. 은우는 집에서 하염없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아내 생각에 쉼 없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약방에 들러 산삼을 내보이니 놀란 약방 주인이 말했지요. 자네 아주 운수대통하였구먼. 안 그래도 권찬판 댁에서 산삼을 찾던데 이 정도면 수천 양은 좋게 받을 것일세. 갈 길이 바쁘니 서둘러 처분하고 싶습니다. 그래, 지금 함께 그 댁으로 가세. 권찬판 댁은 충주에서도 큰 부자로 소문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장남이 과거에 합격했는데도 나라에서 벼슬자리 하나 얻질 못하니 조정의 대신에게 뇌물로 쓸 산삼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때마침 은우가 산삼을 캐온 것입니다. 약방 주인과 함께 권찬판의 집으로 간 은우가 권찬판을 만나 산삼을 보여주니 그는 그 크기에 놀라 눈이 희번뜩하여 말하였습니다. 실로 놀라운 크기이네. 자네, 이리 큰 삼을 어디서 캤는가? 태백산 깊은 자락에서 캤습니다. 이 정도면 못해도 3,400년은 묵은 산삼입니다. 그래, 내 보아도 그런 것 같네. 안 그래도 산삼이 필요해. 이곳저곳에서 산삼 구경을 많이 했으나 이리 큰 산삼은 처음이네. 그래, 얼마를 주면 팔겠는가? 이 정도면 좋기 5,000양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 좋은 일에 쓸 것이니 내 깎지는 않을 것이네. 조금만 기다리게. 권찬판은 그 자리에서 바로 청지기를 불러 5,000양어치의 은자를 가져오라 일러서는 그것을 은우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러자 은우는 권찬판에게 고맙다 인사하고 은자를 챙겨 서둘러 집으로 향했지요. 은우는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수월하게 이루어지자 앞으로는 모든 일이 잘 될 것만 같았지요. 이 돈을 보면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좋아할 것이냐? 그래, 이제는 약초꾼 노릇도 끝이다. 은우는 행복한 상상을 하며 또 10여 일을 걸어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살인문을 신나게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내가 왔소? 좀 나와보시오. 여보. 그런데 집안에서는 이상하게도 차가운 기운만 감돌 뿐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지요. 이상한 느낌을 받은 은우가 방문을 열고 아내를 찾았지만 방 안은 썰렁하였고 부엌으로 가 문을 열어보니 한동안 밥을 짓지 않았는지 그릇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지요. 대체 어딜 간 거지? 산중이라 마시를 갈 데도 없는데. 들마루에 걸터 앉아 등짐을 풀러 그 안에 가득히 든 은자를 보고 은우는 행복해하였지요. 그런데 시간은 점점 흘러 해가 서산에 걸려 넘어가려 하는데도 은우의 아내는 나타나지 않았고 은우의 가슴 한쪽에는 점점 불안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으로 송이를 가득 담은 망태를 메고 은우의 아버지가 들어왔지요. 은우야, 네, 아버지.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짜고짜 아내의 행방을 묻는 은우를 보며 아버지는 말이 없었지요. 아버지,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인가요? 은우야, 네, 아버지. 내 처는 가버렸단다. 네?
가버리다니 어딜요? 한 달 전에 장에 간다고 하고 나갔는데 돌아오질 않기에 산 아랫마을에 내려가 행방을 찾아보니 덕칠이라는 소금장수 놈과 눈이 맞아 도망을 갔단다. 아버지,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단다. 석구 어멈이 둘이서 죄를 넘어가는 것을 보았다는구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지 않겠습니까? 은우는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토록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상상하며 무거운 돈을 짊어지고 집으로 달려왔건만 아내가 가버리고 없다니 온몸에 힘이 빠지고 정신은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은우는 그날부터 방구석에 틀어박혀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지요. 그리고 그런 은우를 보는 아버지의 마음 또한 찢어질 듯 하였지만 어떤 위로의 말로도 은우의 마음을 달랠 수 없음을 알았기에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지요. 은우야, 밥을 먹어야지 기운을 차리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은우에게 밥상을 내미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한 은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셔요. 제가 못나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밥상을 다 받네요. 은우가 간신히 수저를 들어 밥을 넘기는데 그 맛은 모래를 씹는 듯하였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아버지를 생각해 은우는 꾸역꾸역 힘겹게 밥을 넘겼지요. 은우야, 미안하구나. 약초꾼 애비만 두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터인데.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버지가 계셔서 이렇게 살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은우와 아버지는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은우의 가슴에는 분노의 마음이 일기 시작했지요. 정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은 줄 알았는데 소금장수와 눈이 맞아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를 이리 슬프게 하다니 결단코 용서치 않겠다는 분노만이 가득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은우는 다시 약초를 캐러 갈 채비를 하고 집을 나서며 아버지에게 말했죠. 아버지, 그만 잊을 것입니다. 한두 달 약초나 캐러 나가면 다 잊혀지겠지요. 그래, 잘 생각했다, 은우야. 가버린 사람을 어찌하겠느냐. 다 인연이 아니니 그렇지 않겠느냐. 몸 조심히 다녀오너라.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네, 아버지. 저 없는 동안 끼니 잘 챙겨 드시고 계십시오. 은우는 그렇게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약초를 캐는 망태 속에는 날이 시퍼런 부엌칼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사실 은우는 도망간 아내와 소금장수에 대한 원한으로 집을 나선 것이지요. 내 전국 팔도를 뒤져서라도 이 연놈들을 잡아서 요절을 내겠어. 분명 염전이 있는 바닷가에 연놈들이 살고 있을 것이야. 은우는 발길을 산이 아니라 아내와 소금장수가 갔다는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마을이 나타나면 아내를 찾아 이곳저곳을 뒤지곤 하였지요. 그렇게 한참을 걸어 은우는 조그만 바닷가 마을에 다다랐지만 그곳에서도 아내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으니 은우는 지치고 힘들었고 계절은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지요. 은우는 발길을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집을 비웠으니 이제는 아버지 걱정도 되고 망태 속의 부엌칼도 그동안 녹이 슬지 않았겠습니까? 추운 겨울 은우는 힘겹게 걸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집 마당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보니 늙은 아버지가 홀로 밥상을 차려놓고 저녁을 먹고 있지 않겠습니까? 은우는 아버지의 그 쓸쓸한 모습을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걸 애써 참고 방으로 들어갔지요. 부엌에 칼이 없어졌더구나. 네, 제가 실수로 망태에 넣어갔더라고요. 그래, 고생했다. 같이 밥이나 먹자꾸나. 간만에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은 은우는 마당에 나와 내리는 눈을 보며 생각했지요. 그래. 네. 뭘 잘해준 게 있다고. 나 싫다 떠난 여인을 찾는단 말인가. 잘 살거라. 나를 버리고 갔니마.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야 나 또한 미련을 버릴 것 아니냐. 은우는 그날부터 아내를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장에 나가 겨우내 먹을 양식을 사다 부엌에 쌓아놓기도 하고 오랜만에 동무도 만나 시시덕거리며 술을 마시다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그러다가도 해질 역쯤이면 밀려오는 슬픔은 견디기 힘들었지요. 하이 못난 놈아. 대체 왜 못 있는 것이야? 그렇게 겨울을 나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은우는 간만에 약초를 캐러 길을 나섰지요. 참. 다시는 약초를 캐러 갈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사람의 운명 뜻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 은우는 그렇게 다시 약초꾼의 삶을 시작했지요. 하지만 먼 길을 나서서도 습관처럼 인근 마을에 들러 혹시나 아내가 그곳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마을을 휘 돌아보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지요. 은우가 영월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천으로 들어서서 밤이 깊어지자 길가에 주막에 들러 주모에게 하루 묵어가기를 청했지요. 주모, 혹시 빈 방 있어? 이곳에서는 밥과 술을 팔 뿐이지 묵어가실 방이 없습니다. 거참 큰일이요. 날은 저물고 잘 곳은 없으니 헛간이라도 있으면 좀 내주시오. 사례는 두둑이 하겠소. 네, 밤중에 죄를 넘을 수도 없어서 그러. 주막의 여주인은 은우가 사정하는 모습이 왠지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정 그러시면 제 방 한쪽에서 주무시고 가시지요. 여자 혼자 기거하는 방이라 보여드리기 좀 그렇지만 사정이 딱하신 것 같으니 그렇게라도 하시겠습니까? 주모만 괜찮다면 나야 고마울 뿐이지요. 한밤중 은우는 그렇게 주모의 방 구석에서 잠을 청하였는데 처음 보는 여인과 한 방에 놓으니 도통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모도 마찬가지였는지 주모가 은우에게 말을 걸어왔지요. 손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기에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내 행색을 보고도 모르셨소? 난 약초꾼이요. 약초를 캐러 이산 저산 다니지 않는 곳이 없소. 그러는 주모는 그 젊은 나이에 어찌 여기서 주막을 하고 계시오? 다 사연이 있질 않겠습니까? 그렇지.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우리 잠도 오지 않는데 서로 살아온 이야기나 해보시겠소? 주모와 은우는 그렇게 밤늦도록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다 잠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지요. 지금 가시렵니까? 다시 길을 갈 준비를 하고 방문을 열고 나오는 은우에게 주모가 물었습니다. 재워주셔서 고마웠소이다. 혹 다시 박달재에 올 일이 있으면 꼭 들리겠소? 네, 몸 건강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우고 마주한 은우와 주모가 나누는 인사는 조금은 달랐지요. 밤새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딘가 모르게 돈독한 사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은우가 주막을 나서고 주모가 방을 치우려 방문을 여니 이불은 가지런히 개어져 있고 방 한쪽에는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있질 않겠습니까? 그래 주모가 손님이 무엇을 놓고 갔나 하고 다가가 보니 그것은 은돈이었지요. 은우가 방값으로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주모는 돈이 과하다는 생각에 은돈을 들고 서둘러 쫓아나갔지만 은우는 이미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사실 이 주모는 젊은 과부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는데 신랑이 병을 얻어 얼마 못 살고 죽어버렸지요. 그리고 얼마 후 시댁에서도 쫓겨났는데 친정도 사는 게 변변치 않으니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살다 간신히 돈을 모아 이곳 박달재 밑에 주막을 차린 것이지요. 꼭 다시 들러주십시오. 하룻밤이지만 주모는 은우에게 깊은 정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은우의 마음속에 아직도 도망간 아내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으니 누군가 새로 자리할 틈이 없었죠. 은우는 집에서 기다리실 아버지를 생각하며 박달째를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 가만 보니 아는 약초꾼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오랜만일세? 은우군. 그래, 오랜만일세. 어딜 가는 길인가? 에휴, 태백에서 허탕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일세? 아니, 자네 집이 고성 아니었나? 거 무슨 생뚱맞은 소리인가? 난 평생 고성이라고는 가본 적도 없는데 자네 일전에 우리 집에도 한 번 오지 않았는가? 그랬지. 그런데 몇 달 전에 자네 부인을 고성에서 보았길래 난 또 자네가 그리 이사한 줄 알았지. 순간 눈이 퉁방울만해진 은우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고성에서? 고성 어디에서 보았는가? 그게 아마 거진점이었을 거야. 거기서 웬 여인이 생선을 말리고 있는데 낯이 있길래 어디서 봤나 한참을 생각하다 자네 부인이 생각나지 않았겠는가? 왜 무슨 일이 있는 겐가? 아닐세. 고맙네. 은우는 갑자기 발길을 돌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거진으로 향했지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거진에 있다니 은우는 온 정신이 거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내내 생각했지요. 네, 이 연놈들을 죽이리라. 아니다, 관아에 고발하여 죽도록 매질을 당하게 하리라. 은우는 산 넘고 또 물을 건너 물어물어 거진 바닷가 마을에 도착하여 아내를 찾아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해질녘 즈음에 어떤 집에서 아기 울음소리와 소란스럽게 싸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 가보니 웬 사내가 한 여인을 두들겨 패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못된 년이 내 돈 어딨어? 어디다 감췄냔 말이야? 안 돼요. 우리 아이 먹고 입힐 것도 없어요. 저번이 마지막이라 했잖아요. 뭐라 이 년이? 지금 나를 못 믿는 것이야. 사내는 울고 있는 여인에게 계속 발길질을 해댔고 아이는 그것을 보고 울고만 있질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우가 가만 보니 마당에 넘어져 있는 여인이 누구와 닮질 않았겠습니까? 바로 도망간 은우의 아내였죠. 순간 화가 난 은우는 마당으로 냅다 뛰어들어가 사내를 흠씬 두들겨 패놓고 싶었지만 울고 있는 아이를 보니 애처로워 그저 담장 너머에 서서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잠시 후 사내가 화를 내며 집을 나가자 은우는 그 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마당에 쓰러져 울고 있는 아내를 잡고 엄마, 엄마 하며 울지 않겠습니까? 엄마라고? 은우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다른 사내의 아이를 낳은 것이었지요. 처음 거진으로 향할 때는 혼을 내주리라 마음먹기도 하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를 설득해 집으로 데려갈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는 다른 이의 아이를 낳은 엄마가 되었으니 은우는 허탈함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은우가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여보,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리자 울고 있던 아내가 올려다보니 바로 앞에 전 남편 은우가 서 있지 않겠습니까? 은우의 아내는 놀라고 당황하여 순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아이만 끌어안고 있었죠. 나 싫다고 도망갔으면 잘 살아야지. 지금 이게 뭔 꼴이야? 은우는 아내의 모습이 애처로워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지난날 품어왔던 증오와 원망은 사라지고 연민만이 남은 것이죠.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이만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말 좀 해봐. 왜 아무 말이 없는 것이야? 뚫린 입으로 말 좀 해보라고. 이 바보 천치 같은 거사. 나한테 잘못했다고 한마디 말 좀 해보라고. 아내는 고개 저어 울 뿐 끝내 말이 없었지요. 그렇게 셋이서 한참을 울다 은우가 눈물을 거두고 허리춤에서 조그만 자루를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돈이 있네. 처음에는 잡아다 요절을 내고 싶었지만 나랑 살면서 내 잘해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미안했네. 그래, 몇 년간 이렇게 당신 주려고 돈을 싸서 다녔는데 이제야 만났으니 이거 받고 잘 사시게. 아이도 잘 키우고 나는 이만 돌아가겠네. 그랬습니다. 은우는 산삼 판 돈을 아내를 만나면 주려고 그렇게 몇 년간을 들고 다닌 것이죠. 은우가 그렇게 돈을 내놓고 돌아서 집을 나서는데 순간 뒤에서 아내가 부르지 않겠습니까? 여보, 그 소리에 은우는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돌아서면 떠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이었죠. 여보, 미안해요. 아니요, 내가 미안했소. 그만 가오. 은우는 비처럼 쏟아지는 뜨거운 눈물을 닦으며 그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걸어 거진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에 박달재 밑에 주막에 들렸지요. 주모, 내 또 왔소.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번에 돈을 과하게 놓고 가셔서 돌려드리려 했는데 이제야 오셨네요. 아니요, 방이 없는 주막에 방을 만들어 주었으니 그 정도는 내야 하지 않겠소. 오늘 밤도 하루 재워주실 수 있겠소. 그럼요. 은우는 그렇게 작은 주막의 주모와 또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빠, 아이고, 우리 장군이 왔느냐? 아빠, 사과 하나 주세요. 그래, 우리 장군이 사과가 맛있게 익은 걸 어찌 알고. 여보, 새참 드세요. 그래, 지금 가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